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부처님 오신 날 휴일 잘 보내셨습니까? 한상재입니다. 지금부터 한상재와 함께하는 인도네시아의 자연이 그리워 2024년 5월 24일 금요일 바틱을 입는 날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톱 뉴스는 단연 보르보드르 사원에서 열린 2568 BE가 무슨 약자인지는 모르겠는데요. BE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하는 수천 개의 연등이 차지했습니다. 어제 중부자바 마글랑에 있는 보르보드르 사원 컴플렉스에서 2568개의 대규모 연등에 불을 지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행사의 테마가요, 트리수치 배삭 2568 BE 2024 축하 행사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여기서 트리라는 것은 세계를 말하는 거고, 수치 배삭이라는 것은 와이삭이라는 말인데 성스럽다 하는 날이겠죠. 마치 크리스마스 같은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름을 붙인 데는 시다르타라고 하는 왕자가 탄생을 해서 부처가 됐다고 하는 것과 또 그가 이 세상에서 아주 위대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고, 또 마지막에는 왁밭이라고 해서 열반에 이르는 사람이 죽는 데까지 세 가지의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걸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다음 뉴스는 인도네시아 고등교육, 그러니까 대학 교육이 아직은 국가의 우선 과제가 아니다 하는 그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고등교육 부문 예산을 보면은 단지 0.6에서 1.6%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국가 예산도 얼마 안 되는 데다가 예산마저 비효율적인 계획을 세우고 또 그것을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대학 등록금 인상 문제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인도네시아 대학 등록금 혹은 등록금 결정 규정을 보면요, 인도네시아의 고등교육 발전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국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고등교육 예산은 여전히 이상적이지 않은데 우선순위 규모와도 일치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면 하단부 톱 뉴스에 보면요, 엊그제 말씀드린 바 있는 서부자와 자전거 대회를 찌르본과 마젤란카에서 출발해서 꾸닝안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크라마짜티라고 하는 신공항 주변과 반둥의 찔레우니에서 두부가 많이 나는 스메당을 거쳐서 다우안이라고 하는 벌판까지 찌숨다우라고 하는 고속도로 주변의 식당이나 숙박업소들이 좋은 기회를 맞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 정치 법률 뉴스인데요. 국회의원을 가장 많이 배출하고도 졸지에 야당이 돼버린 빼대빼 당의 연찬회 개최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투쟁민주당 전국 간부회의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브라보 대통령 정부에 맞서야 하는 그런 야당으로서 빼대빼당의 역할이 뭐고 또 입장은 뭔지
그거를 결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거를 주도하는 그 사람은 빼데빼 당의 지금 사무총장이 되겠는데, 마냥 그 조코위 대통령이나 그 브라보 당선자만 쳐다보고 있을 수만은 없지 않느냐. 그러므로 빼데빼 당의 앞으로 나갈 그런 방향에 대해서 토론회를 갖자고 해서 이번에 아마 빼데빼 당이 전국 간부들이 모여서 빼데빼 당이 어떻게 야당 역할을 할까 하는 그런 것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외신입니다. 중국이 타이완, 그러니까 중공이 타이완을 완전 포위하는 군사훈련을 대만 주변 해역 그 9개 지역에서 일시에 다시 개시한다고 하는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대만을 하나의 중국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그 인민해방군이 대만과의 전쟁 연습을 통해서 대만 방어선을 파괴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훈련은 보면은 갑자기 왜 이런 훈련을 하냐면요. 대만의 라이칭태 대만 신임 총통이 엊그제 취임식을 가졌죠. 그 취임식 연설에서 중국과 이렇게 연합을 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그런 그 보복성 훈련의 의미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문에 휴마니토리아 그 뉴스로는 부처님 오신 날에 맞춰서 무아라 잠비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무아라 잠비라는 지역은요, 불교 유적지가 있는 그런 지역인데요. 이 유적을 아직도 발굴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입니다. 무아라 잠비의 불교 유적 발굴 현장에 그 무수한 적벽돌, 그 빨간 벽돌을 헤쳐가는 그 현장 사진과 또 그 벽돌을 쌓아놓은 아주 많이 쌓아놓는 그런 사진을 전하면서 설명을 가하고 있습니다. 인공적으로 개설한 운하를 따라서 지어졌던 것 같은데요. 잠비의 불교 유적지를 뒤늦게지만은 발굴하고 있어서 불교인들에게는 상당히 기대가 되는 그런 유적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무아라 잠비를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 운하를 다시 복원을 해놨습니다. 근데 그 운하는요, 그 당시에 배들이 이렇게 다니기 쉽게 또 빠르게 다닐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상당히 정교하게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방을 동서남북을 격자 모양으로 이렇게 뚫었는데요. 작은 운하를 파서 서로 연결해 놓았지만은 그 중요한 지점마다 큰 불탑 또 이런 발리가 아니고 족자에 가면은 보로보드로 앞에 보면 그런 탑들이 하나씩 이렇게 작은 탑들이 둘러싸고 있는데 그 정도 되는 큰 탑들이요 여러 군데 무너져 내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벽돌을 중심으로 거기 나뒹구는 그 벽돌을 중심으로 이들이 발굴을 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아라 잠비 문화유적 발굴단은요, 지금 열대 우림과 진흙 속에 묻힌 것을 파헤쳐 나가고 있는 중인데, 내년 9월에는 복원을 마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유엔의 도움을 받는 것 같습니다만, 대부분 붉은 벽돌이 땅속에 묻혀 있어요. 아마 수많은 벽돌이 묻혀 있는데, 그 벽돌이 언제 만들어졌는가를 알기 위해서 탄소 연대 측정법으로 측정을 해본 결과 13세기경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8세기에 보르보드르가 만들어지고 제작되고 그 불교가 점차 쇠퇴하면서 10세기 정도에 자카르타 인근의 그 까라왕으로 이동을 하고 또 까라왕에서 이 스리위자야 왕국은 결국 수마트라 잠비와 팔렘방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가 13세기쯤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다음은 그 전자담배도 건강에 해롭다는 뉴스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담배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것이죠. 그렇지만 전자담배가 나오면서 그건 안전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인식이 퍼지고 있는데 이미 일반 담배로 인해서 매년 800만 명이 사망하고 있다는 WHO 발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망자 중에는요, 전자담배를 피우다 사망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다고 하는 거죠. 또 전자담배를 피우는 것이 누군가에는 도움이 된다는 증거도 없다고 합니다. 실제 전자담배로 인해서 다양한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경고를 내고 있는 겁니다. 특히 임산부와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아주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일반 담배보다 전자담배의 독성이 더 클 수도 있다는 것을 이번에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여간 담배는 별로 인간에게 도움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 아들도 흡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 절연을 하라고 권하는 것이 제게는 좀 이율배반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제가 나이를 들어가면서 보니까 담배를 핀다는 것은 참 해로운 것 같고요.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일찌감치 끊어버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전합니다. 다음 선서는 경제와 비즈니스 뉴스입니다. 얼른 눈에 들어오는 뉴스가 하나 있는데요. 앨런 머스크가요, 인도네시아에 투자를 한다고 하는 스타링크에 대한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하는 뉴스입니다. 스타링크라고 하죠. 스타링크 이동통신 사업자가 가격과 서비스 품질 측면에서 볼 때 서로 다른 그런 장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찬반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스타링크의 얼런 머스크도요, 저 궤도, 그러니까 위성의 궤도를 낮은 궤도에서 그런 위성을 기반으로 하는 인터넷 서비스로 인도네시아에서 공식적으로 이 서비스를 하겠다. 그리고 이것을 구매하고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인도네시아 통신업자 관계자들하고 네티즌들 사이에서 찬반 양론이 불거지고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어떤 게 유리하고 불리한지는 잘 알려지지 않은 상태 같습니다. 그러나 곧 소매가 실시되게 되면은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전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때 가서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아제 동남부 지방에서요,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야생 코끼리에 의해서 농사를 짓던 현지 주민이 그만 그 현장에서 사망했다는 뉴스가 전해지고 있고요. 자카르타에서 가까운 수방 지역에 3개의 지각균열 현상이 발생해서 큰 지진이 발생할 것 같다는 그런 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부 칼리만탄의 망그로브 숲이 많이 황폐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걸 전해드리고 오늘 뉴스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남부 아제에서 농사일을 하던 농민 한 사람이 야생 코끼리 떼가 지나갈 때 다들 무서워서 도망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요, 코끼리 코에 그만 걸려서
땅바닥에다 코끼리가 내던지는 바람에 그만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서부자와 수방에 드론을 띄워서 강과 지면의 높이가 달라진 것을 확인했는데 그 상당한 그 지각의 차이가 발생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현상은요, 앞으로 큰 지진이 이 지역에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징후가 아니냐는 그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북부 칼리만탄 지방정부는요, 수십만 헥타에 달하는 그 해변가 망그로브 숲이 망가져서 복원을 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입니다. 망그로브 숲은 주로 바닷가 갯벌에 조성되고 있는데요. 망그로브 그 뿌리가요, 마치 그 무슨 우산살처럼 버티고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새우라든지 물고기 또 게, 그러니까 게 같은 것이 서식하기 좋은 그런 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는 제가 제천에 귀천하신 지인께서 전화를 걸어와서 상당한 시간을 지체했습니다. 그 지역에도요, 오이와 토마토를 재배하는 스마트팜 농가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이걸 수출할 수 있는지 문의를 해 오셨습니다. 물론 제가 사는 이 상주 지역에도 오이와 토마토를 스마트팜으로 수만 평까지 큰 농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오이와 토마토를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품질이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분짝에서 그 토마토와 오이를 재배했던 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맛도 좋고 품질도 좋습니다. 이것을 그 동남아 지역으로 수출을 해보겠다고 하는 생각은 참 좋은 의견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가 되면은 제가 제천에 한번 가서 직접 보고 올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